황남대충 북분에서 나온 금관입니다. 황남대충은 남분과 북분 두 무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남분은 왕의 릉, 북분은 왕비의 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관은 왕비가 머리에 쓰고 이렇게 묻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형태 세움 장식하고 사슴뿔이 이때부터 이렇게 정형화돼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고, 이 황남대충 북분 금관의 특징은 또 이 아래쪽에 있는 굵은 고리에 수식들이 있는데 6개나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금관총 금관입니다. 신라 금관 중에 제일 먼저 발견된 금관이고요. 1921년에 발견되고 나서 이 금관이 발견됐다고 해서 이름을 금관총이라고 만들었고요. 나뭇가지와 사슴뿔 형태임을 알 수 있는데, 이 금관이 사실 발굴된 게 아니고 발견됐기 때문에 비전문가에 의해서 며칠 만에 이게 다 수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형태로 이게 묻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24년에 무덤을 하나 좀 정식 발굴해보자, 당시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보자 해서 발굴한 게 금룡총이고요. 금관총이 발견되고 3년 뒤에 발굴된 그런 무덤입니다. 이 금룡총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조금 작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금관총이나 서봉총 금관보다 작고요. 특히 허리띠를 보면 금관총이나 서봉총 금관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이 금관의 주인공이다 라고 지금 연구되고 있고요. 또 이게 남성이기 때문에 왕자의 금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곡이 없는 것도 또 특징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현재는 이제 이 귀걸이의 형태하고 칼을 찾는지 그런 여부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 귀걸이 형태가 남자고 또 여기는 작은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룡총은 남자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철도를 놓게 되면서 이제 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철도 만드는 회사에서 돈을 지원을 해서 봉분이 있는 무덤을 발굴하게 되고요. 그 봉분을 철도 놓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 무덤이 서봉총이고요. 이 서봉총은 다른 금관하고는 달리 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새 장식이 새 3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걸 봉황으로 봐서 봉황의 봉자하고 또 요거를 발굴할 때 스웨덴 구스타프 당시 황태자가 와서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에 한자로 하면 서자, 서전할 때 그 서자를 따서 서봉총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화려하고 저 봉황 무늬가 있는 게 특별한 그런 장식을 보여줍니다. 네, 이건 교동금관입니다. 이 교동금관은 1972년에 금관을 도굴한 도굴범이 판매를 하려다가 검거돼서 이제 저희 손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교동에서 도굴했다는 건 알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합니다. 이 교동금관의 특징은 일단 제일 작지만 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앞에 있는 세움 장식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나뭇가지의 원래 형태와 제일 가깝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본 거는 뭐랄까 날출자 같은 그런 아주 딱 90도로 꺾여진 그런 형태라면 이 금관은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저 5개의 금관보다 이 금관이 더 빨리 만들어졌을 것이다. 제일 빠른 금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관은 천마총 금관입니다. 1973년에 발굴된 것이고요. 해방 이후에 첫 번째로 발굴된 금관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영락이랑 고곡 같은 게 굉장히 빽빽하게 달려있는 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일 화려하고 또 제일 큰 그런 금관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이 전시는 이 금관을 쓴 사람이 어떤 장신구를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요. 허리띠도 있고 옆에 보면 큰 칼이 있죠. 네, 이렇게 큰 칼을 차고 허리띠, 그리고 양쪽에는 팔에 팔찌하고 또 반지까지, 반지가 10개를 지금 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관을 쓴 사람이 어떤 장신구를,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금관의 복제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금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금은 아니고요. 거기 금에 은을 섞게 됩니다. 우리가 20K 이렇게 금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금 80%, 은 20% 정도 되거든요. 금관도 80%에서 한 90% 사이에 지금 있고요. 은을 섞는 이유는 이게 조금 튼튼하게 하려고. 금만 하면 너무 물러서 바로 서 있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금을 조금 섞게 됩니다. 네, 천마총 금관은 고곡이 많이 달려 있어서 금만의 무게를 측정하기는 어렵고요. 전체 무게는 1.2kg 정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금룡총을 보면 금룡총은 고곡이 없어서 금 무게를 잴 수가 있고요. 353g 정도 됩니다. 아마 천마총은 저희가 추정할 때 천마총이 금룡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500에서 600g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금관은 왕만 쓰는 건 아니고요. 왕족이나 아니면 고위층들도 사용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사용했는지 아니면 장례용품인지에 대한 질문이실 텐데요. 학계에서도 이제 두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장례용품이라고 하는 의견은 이 금관이 출토될 때 얼굴을 좀 가리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런 의견을 내시고요. 반면에 평상시에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행사라든지 이랬을 때 사용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관에 은을 좀 첨가해서 똑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점, 그리고 금관에 보면 어떤 문양을 넣어서 금관이 이렇게 그것도 역시 똑바로 설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실제로 머리에 쓰려고 그런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고요. 근데 살아있을 때 행사 때 쓰던 거더라도 죽은 자한테 그거를 장례용품으로 넣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양분된 의견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이라는 거를 좀 넓게 봐서 머리를 장식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보면 백제도 그렇고 가야도 그렇고 금으로 만든 장식이 달린 관을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신라와 그 가야나 백제 또 고구려와의 차이점은 아주 정형화된 형태의 금관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앞에 3개의 세움 장식은 이제 나무를 상징하고 뒤에 2개의 세움 장식은 사슴뿔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5개의 세움 장식을 사용해서 머리띠 형태로 관을 만든 것은 신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곡도 달려 있고 조금 휘청휘청하고 많이 흔들려서 평상시에는 쓰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례용품이라는 설도 있지만 중요한 행사 때는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금관을 지금도 6점을 다 가지고 왔고요. 저희가 미리 이제 일정을 맞추면 금관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특별전이나 이럴 때도 가져올 수 있고 금관 6점이 경주에 다 있으면 그것도 어떤 장점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신라 문화를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세계에 알리고 이런 방법이 뭔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중요한 곳에 중요한 박물관에 신라 금관을 전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 박물관이 며칠 전에 600만 명을 넘었거든요, 관람객을. 그리고 그 서울 박물관의 제일 1층에 가장 인기 있는 전시실이 금관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금관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경주 신라 문화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금관이 계속 있으면서 신라 문화를 거기를 방문하는 600만 명, 연 600만 명의 관람객들에게 알리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